네, 오늘은 손실을 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장에 의해서 손실을 봤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시장이 좋아질 것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주식에 있어서 아주 원론적이고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시장이 상승하면 수익을 본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그럼 시장이 하락하면요? 당연히 손실을 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수익을 볼 때 손실과 비교했을 때 큰 수익이 아니에요. 손실을 볼 때 어떡하죠? 네, 물을 타다 보니까 그 손실이 누적이 돼서 수익을 봤을 때보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게 손절이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했을 때 수익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승장이었어요. 상승장에서는 사실은 초등학생이 와서 사서 밖에 나가서 놀다 와도 수익을 내는 시장입니다. 너무나 좋은 시장이죠. 그러나 하락장은 어떤 시장이죠? 하락장은 워렌 버핏이 한국 시장에 와도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수익을 내기가 수월하고 쉽다? 그건 시장입니다. 시장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손실을 봤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보통은 급하죠. 조급하고 당장 복구하고 싶고 당장 수익을 내고 싶단 말이죠. 그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반대로 헤엄치는 상황하고 아주 똑같은 거예요. 고수라고 한다면, 테크닉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락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본업이 바쁜 상태에서 그러한 매매와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죠. 보통 선수들이 뛰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지까지, 고수의 경지까지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요,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손실을 봤을 때 시장 때문에 손실을 봤다? 하락한 시장이 바로 좋아지기가 쉽습니까?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돈들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돈들을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소화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돈들이 이제 나가고 이제 나갈 사람 다 나가서 호가창이 가벼워진 거예요.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없고 이제 매수할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손바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소화 구간이 다 거쳐져서 상승하기가 수월해졌을 때 그때 상승 시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이 때려 맞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시장이 밀리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밀리면 밀릴수록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이 없습니다. 수익도 안 나오고 돈만 못 끼고 계속 손실인데 이걸 계속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퇴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퇴장할 때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질 때 이때 돈이 많은 세력들이 물량들을 받아요. 사 모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다시 사이클이 회복되고 호재가 있고 좋아질 때 그때 세력들이 올라갈 때 매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서 개인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참고고요.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는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시장이 오릅니다. 보시다시피 2016년도 17년도 삼성전자가 좋았을 때 코스피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를 때마다 한국 증시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언제 오를까? 그것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뭐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죠.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전 흐름을 보았을 때요. 상승할 때는 항상 눌림 자리를 좀 돌파해줘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조정을 다 받았잖아요. 이렇게 조정 받고 나서 이 눌림이 가파라졌죠. 그럼 이 눌림 자리를 이렇게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이 눌림 자리 위로 올라와서 이 돌파하는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삼성전자 차트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눌린 자리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최근에는 이 자리죠. 이 눌림입니다. 그럼 이 눌림에 이 V자를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눌림에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눌림이라는 거는 올라왔으니까 눌림이 된 거잖아요. 이게 계속 내려가면 눌림이 아니겠죠. 올라왔으니까 눌림입니다. 그리고 다시 눌렸는데 이 자리를 돌파해주면 돼요. 이 눌림에 밀렸지만 올라가서 이 위를 돌파하면 이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 구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와줬죠. 그럼 여기 구간과 이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 기본적으로 차트가 공포를 이기고 극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락할 때 공포가 생기겠죠. 공포가 생겼는데 반등이 성공했어요. 이 공포감이 아직은 안 가셨겠죠. 그래서 다시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눌렸는데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한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차트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삼성전자가 8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 8만 원 위로 안착하고 올라가게 될 경우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여러분께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금 상황은 아닌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기존 방식을 절대 고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익을 왜 냈었고 우리가 손실을 왜 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왜 손실이 됐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하는 방법이 틀린 겁니다. 시장을 탓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장만 탓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세력의 편이지 개인 투자자들의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술수를 쓰면서 시장을 누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거기에 흔들려서 손실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존 방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올라가는 주식을 샀습니까? 그럼 올라가는 주식을 더 이상 사지 마세요. 이때 수익을 낸 적은 몇 번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개념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오전에 샀어요. 장 초반에 좋을 것 같아서, 또는 이제 직장 생활이 바쁘니까 9시 한 10분 정도의 주식을 사나요? 그 방식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봉이 다 마감됐을 때 종가나 시간 외에 사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방식에서 100% 다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기존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이건 본능에 따른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투자자든지 다 똑같은 개념과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처음 들어오자마자 주식시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적응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같은 심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에 따르는 거죠. 올라가면 기쁘고 내려가면 무섭고. 그런데 이 본능을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올라갈 때 기쁘고 내려갈 때 무섭고가 아니라 내려갈 때 기쁘고 올라갈 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럼 본능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데 올라가면 이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로 바꾸는 겁니다. 기존 방식 완전히 탈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은요, 여러분께서 시장에 돈을 맡겼다고 생각하세요. 잃었다고 생각하시면은 더 조급해져요. 하지만 시장에 돈을 맡겼다,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뭐 1년 2년 하고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잃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식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맡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물론 맡긴 건 사실은 아니죠. 잃어버린 건 맞는데, 무서운 거는 내가 똑같은 방식과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할 경우는요, 이제 맡긴 게 아니라 여기서 빼앗기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맡긴 개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이제는 개선이 되고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고, 이 맡긴 물건을 되찾기 위해서 그만한 자질과 조건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여러분께서는 이전과 다른 매매 방식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어떨 때 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문제라는 건 다 알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건 무서움을 맛봐야 돼요. 우리는 시장에서 이미 무서움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욕심을 한 수 접고 원칙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읽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